60세가 넘었는데 누군가 당신의 나이에 자위행위는 잘못되었거나 쓸모없다고 해서 자위행위를 그만두었다면 지금 당장 멈추고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런 믿음이 당신의 건강, 기분, 심지어 파트너와의 관계까지 조용히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위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저는 모이트카라 박사입니다. 30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가진 남성 건강 전문의입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까지 수천 명의 남성을 진료해왔습니다. 발기부전부터 성욕 감퇴, 정서적 소진까지 모든 것을 극복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거치며 저는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 특히 성적인 자아와의 관계는 60세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규율이나 자제력이라는 명분으로 자위행위를 중단하는 많은 중년 남성들이 실제로는 발기부전, 외로움, 심지어 우울증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왜 정반대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 챙김으로 행하는 자위행위는 건강한 노화의 초석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상의 모든 남성이 자위행위를 안전하고 활력을 주고 유익한 삶의 일부로 유지하기 위해 알아야 할 6가지 중요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위행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무엇보다도 이 한 가지 행위가 신체 건강, 정서적 안정, 그리고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6가지 진실을 밝히기 전에 나이든 남자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간단하고 은밀하며 자신감과 친밀감을 저해하는 실수입니다. 잠시 후에 그 실수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음을 켜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남성 건강, 노화, 그리고 성생활에 대한 제 조언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에 하나를 적어주세요. 마음에 안 드신다면 0분을 적어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자신감을 파괴하는 단 하나의 조용한 실수, 자위행위에 대한 수치심. 대부분의 나이든 남성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자신감, 친밀감, 심지어 신체 건강에까지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수십 년 동안 묵묵히 품어온 수치심입니다. 바로 자신의 성생활에 대한 수치심, 자신의 몸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특히 자위행위에 대한 수치심입니다. 시끄럽지도 않고 항상 눈에 띄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그 자리에 배경에 맴돌며 쾌락은 잘못되었다고, 그 나이에 욕망을 갖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자위행위는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그들의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이 숨겨진 각본은 어떤 의학적 문제보다도 더 큰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제 나이든 남성 환자들에게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위행위를 중단하는 이유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위행위가 미성숙하거나 죄악이거나 혹은 특정 연령이 지나면 그저 불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감정적 단절, 성적 자신감 상실, 그리고 많은 경우 신체적 원인 없이 실제로 발기부전을 초래합니다.
그들의 몸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욕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치심은 시작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차단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더욱 해롭게 만드는 것은 수치심이 얼마나 조용히 작용하는가입니다. 남성은 자신의 욕망 부족이나 성적 불안의 원인이 수치심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을 내려놓고 자위행위가 노화에 정상적이고 건강하며 심지어 유익한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자신감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 남성성, 그리고 자존감과 다시 연결됩니다.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셀프터치는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여전히 욕구를 가지고 있고, 당신의 감정이 여전히 중요하며, 당신은 여전히 기분 좋게 느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포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그것을 온전히, 그리고 사과 없이 받아들이도록 허락하는 데 있습니다. 수치심이 자신감을 침묵의 살인자로 만든다면 60세 이후 성건강을 치유하는 침묵의 치유자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 결과를 체감하기 전까지는 아예 무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음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직 이 글을 읽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해서 여전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다음 중요한 진실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자위행위는 외로움의 표시가 아닙니다. 자기 인식의 표시입니다. 제가 나이든 남성들에게서 본 가장 해로운 오해 중 하나는 자위행위가 외로움과 같다는 믿음입니다. 60세, 70세 또는 80세가 되어도 여전히 자위행위를 한다면 어떤 면에서든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파트너를 찾지 못했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거나 품위 있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해롭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위행위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의 연결, 특히 자신과의 연결을 위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자신의 몸에 맞춰져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남자가 자위를 위해 시간을 낼 때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얻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면역 반응을 증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쾌락과 관능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연결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자신의 자율성을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 필요를 돌볼 만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건 외로운 게 아닙니다. 그건 강력한 힘입니다. 제 환자 중 일부는 자위행위를 중단한 이유가 부끄럽거나 나이가 들어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자위행위를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죄책감이나 수치심 없이 더 나은 수면을 취하고 더 편안한 기분을 느끼며 심지어 몇 년 만에 되찾은 자신감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의 자위행위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죠. 여전히 기분 좋은 것이 무엇인지, 지금 당신의 경계는 어디인지, 그리고 수십 년 전과는 다르게 당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탐구할 수 있는 압박감 없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성 정체성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하고 진화할 수도 있지만 세상이 당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당신의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깊은 평화, 심지어 기쁨까지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기 인식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간과하는 훨씬 더 육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한다면 당신의 모든 능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셋째, 발기는 말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잃거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놀라지만 발기를 얻고 유지하는 능력은 실제로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테스토스테론이나 성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류, 탄력, 그리고 음경 내부 조직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신체의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발기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후 발기에 관해서는 쓰지 않으면 잃는다 라는 말이 특히 더 적절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순환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혈관이 좁아지며 심장의 박동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혈류량 증가를 의미하는 발기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위행이나 흥분을 통해 음경으로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규칙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기능을 완전히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관계만이 아니라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발기는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혈관의 반응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체는 그 기능을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 자위행위를 중단한 수많은 노년 남성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그들이 다시 자위행위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발기가 약하거나 아예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근본적인 질환은 없었고 단지 사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행히 꾸준한 관심과 올바른 마음가짐을 통해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존중과 사회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더라도 성건강에 꾸준히 노력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감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성생활을 통해 신체 반응을 유지하면 침실뿐 아니라 삶에서도 더 큰 통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으로 여전히 힘, 존재감, 그리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위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발기 건강을 관리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문제가 시작되기 전, 바로 지금입니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조율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덜 언급되지만 그만큼 중요한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이는 쾌락과 흥분을 경험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고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이제 네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넷째, 포르노는 선택사항이지만 판타지는 필수입니다.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와의 관계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르노가 너무 심하게 의존하는 습관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르노가 예전만큼 자신을 흥분시키지 않는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포르노를 보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느낍니다. 과도한 포르노 시청이 때때로 자연스러운 반응을 둔화시키거나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결책은 삶에서 모든 성적 자극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핵심은 포르노와 판타지의 차이를 이해하고 왜 하나는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필수적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판타지는 당신의 내면의 욕망의 세계입니다. 고화질 이미지나 각본에 따라 만들어진 영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 당신의 경험, 감정, 그리고 개인적인 흥분 요인에 의해 독특하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은 남성에게 당신의 뇌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성기관입니다. 상상하고 정신적으로 흥분을 느끼는 능력은 건강하고 기능하는 리비도의 신호입니다. 마음을 사로잡고 자연스러운 흥분 상태를 유지하며 단순히 화면을 응시하는 것보다 더 깊고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제 환자들이 포르노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흥분시키는 것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미묘한 감정, 잊혔던 욕망, 그리고 쾌락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진짜처럼 느끼게 하는 감정적 자극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단둘이 있을 때조차 더욱 친밀해집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포르노를 삶에서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환상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정신적 참여는 하나의 기술이며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연습을 통해 더욱 강화됩니다. 또한 타인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탐구하고 필요할 때 공유할 수 있는 풍부한 내면 세계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판타지는 유치하지도 약하지도 부적절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변화하는 시대에 당신의 에로틱한 자아를 생생하게, 반응적으로, 그리고 연결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판타지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성적 활력을 위한 또 다른 열쇠가 있습니다. 빈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로지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사실을 완전히 간과합니다. 이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섯째, 빈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제가 나이든 남성 환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제 나이에 자위행위를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보편적인 답은 없습니다. 어떤 남성은 일주일에 몇 번 자위행위를 하면 기분이 좋고, 어떤 남성은 몇 주에 한 번만 해도 만족감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생활 방식에 가장 적합한 빈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성적 자극 없이 오랫동안 지내면 신체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기가 더 오래 걸리고, 흥분이 덜 자연스러워지고, 성적인 자신감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몸도 익숙한 것에 적응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극이 전혀 없는 상황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자위행위를 귀찮은 일이나 의무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 하는 것은 유익보다는 좌절감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또는 다른 리듬으로 시간을 낸다면 당신의 몸과 마음의 이 부분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연결을 유지하고 예민함을 유지하며 자연스러운 흥분과 이완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균형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하는 습관은 비록 자주는 아니더라도
안정감과 자기인식을 형성해 줍니다. 성적 욕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며 이는 자신과 타인과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음을 쫓는 게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의 웰빙에 투자하는 겁니다. 리듬과 꾸준함이 신체적 기반을 만들어주지만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마지막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만족과 진정한 친밀감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60세가 넘으면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왜 그렇지 않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섯째, 자위행위는 타인과 더 깊은 친밀감을 쌓는 관문입니다. 많은 나이 든 남성들은 자위행위와 친밀감이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위행위는 혼자 있을 때 하는 행위이고, 친밀감은 파트너와만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둘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몸과 욕망에 더 민감할수록 관계에서 더 개방적이고 자신감 있고 반응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자위행위는 단순한 사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진실하고 의미 있는 친밀함의 토대를 마련하는 개인적인 발견의 한 형태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반응하는지, 그리고 흥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면 파트너와 이러한 것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고, 부드럽고, 솔직한 이러한 소통이 신뢰와 정서적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남성들은 너무 자주 자신 없는 상태로 성관계에 임하며 파트너가 경험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는 압박감, 불안감, 심지어 성기능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위행위는 그런 추측을 없애줍니다. 이게 내 기분 좋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식을 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정서적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더 나아가 자위행위는 성에너지를 생생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당신이 여전히 감각적인 존재이며 쾌락을 느낄 수 있고 친밀함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런 인식은 자연스럽게 관계로 이어집니다. 기혼이든 연애 중이든 미혼이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반응합니다. 그런 편안함은 외부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자위행위가 바로 그런 것을 제공합니다. 인생의 후반기의 친밀함은 성과가 아닙니다. 존재감, 연결, 그리고 진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먼저 스스로 키워나가면 다른 사람과 나누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당신의 남성성을 인정해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이미 존중하고 이해하는 공간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뿐입니다. 자위행위가 실제로 신체 건강, 정서적 회복력, 그리고 연애 관계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셨으니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단계일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결론. 60세 이후에도 즐거움과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 많은 남성들이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잘 알지 못하는 6가지 강력한 진실을 방금 배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언이나 제안이 아닙니다. 앞으로 평생 동안 당신의 몸, 자신감, 그리고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진실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을 억압하던 수치심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욕망을 숨기거나 무시해야 할 무언가로 느끼게 했던 침묵의 무게, 그 수치심은 지금 당신 삶의 어떤 순간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수치심에 도전하는 용기가 진정한 정서적, 성적 자유를 향한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자위행위가 외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셨겠죠? 자위행위는 자기인식의 한 형태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몸이 여전히 접촉과 쾌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발기가 사형 및 혈액순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신체의 이 부분을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사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포르노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판타지는 여전히 당신의 성정체성에 있어 강력하고 건강한 부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셨습니다. 빈도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위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아니라 변화하는 몸과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자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위행위가 친밀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감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자신을 알면 타인과 더 잘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성과가 아닌 존재감과 정직함을 통해서 말이죠. 인생의 2장은 모든 것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남자다움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젊어 보이거나 얼마나 자주 공연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온전히 받아들이고 아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전성기를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성기를 어떻게 보낼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 당신을 초대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하세요. 당신의 몸이 아직 느낄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습관이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시 자신과 연결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가치가 있으니까요.